안녕하세요. 3주차 조건문 파트 1을 맡은 정보사회학과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이제 조건문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조건문이란 프로그래머가 명시한 이제 불린 자료형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산이나 상황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이제 데이즈 뒤풀이를 가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통장 잔고에 10만 원이 넘게 있을 때는 이제 저녁 먹고 2차까지 갈 수 있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통장 잔고에 10만 원도 없을 때는 이제 술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는다고 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건문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구현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건문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구현이 된다고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판단해서 그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될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렇듯 프로그래밍에서 조건을 판단해서 해당 조건에 맞는 상황을 수행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if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는 이제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란 뜻으로 참일 때는 이 조건을 실행하고 else, else일 때는 이제 그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본 구조는 if 조건문이 이제 참이면은 이 수행할 문장을 실행하라. else 그리고 else일 때는 if 조건문이 거짓일 때 이 문장을 수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lse문은 if문이 그 거짓일 때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else문은 if문과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어요. 그래서 if문이랑 else문은 이제 if는 그냥 쓰일 수 있는데 else문은 if문 없이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if 조건문을 사용할 때는 무조건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들여쓰기를 안 해주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invalid syntax라고 해가지고 파이썬에서 이제 문법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구조를 할 때. 그래서 if 조건문에서는 이제 들여쓰기를 할 때 뭐 스페이스바나 뭐 탭을 쓰는데 저는 이제 코딩을 할 때 약간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들여쓰기를 할 때 탭만 쓰거나 아니면은 스페이스바만 쓰거나 이제 통일을 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f 조건문 뒤에는 무조건 콜론이 붙는데요. 콜론을 붙이지 않아도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if 어카운트가 3만 원보다 큰데 이제 돈이 많구나 좋구나를 실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if 조건문 뒤에 이제 콜론이 없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구본 구조에서 이 기본 구조에서 말한 규칙들은 파이썬 제어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while이나 for 구문 같은 반복 구문에서 쓸 제어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여쓰기나 콜론은 반드시 이제 명심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if 조건문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문장을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참과 거짓을 판단할까요? 이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어,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해서 이제 통장 잔고가 10만 원보다 크다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그 보라색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비교 연산자인데 이 비교 연산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f 조건문에서 중요한 자료형 타입은 불린 타입이에요. 이제 그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불린 타입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불린 타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이 비교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x가 y보다 작다일 때는 이렇게 작다는 표시를 해주고 x가 y보다 크다를 할 때는
더 크다는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x와 y가 같다는 표시를 할 때는 는을 2개를 해주고, x와 y가 같지 않다는 이제 느낌표 는, 그리고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는 이제 크다는 표시와 는 표시, 그리고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는 작다 하고 이제 다음에 는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지금 주피터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제 주피터 보이시죠? 이 비교 연산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x는 1, y는 2 이렇게 변수 할당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x가 y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변수 할당이 잘못돼가지고 x가 1, y는 2일 때 x가 y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x가 y보다 크다고 이제 비교 연산자를 했을 때는 false가 나오고,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는 true가 발생을 하고,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는 false가 나오죠. 그리고 x와 y는 같다 했을 때 는는 해주시면 이제 false가 나오고, x와 y는 같지 않다 이렇게 해주시면 true가 나옵니다. 이거 한 번씩 따라 해주시고 이제 다 하셨으면은 완료라고 이제 채팅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계속 할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봤는데 이제 문자열에서도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자열에서는 비교 연산자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true를 반환하지 않아요. 이렇게 존 웨인을 썼을 때 존 웨인 뒤에 이제 W가 소문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파벳이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둘이 똑같은 알파벳이니까 true를 반환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x는 y를 비교했을 때 false가 나오죠.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문자열은 이제 완전히 똑같아야 true를 반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존 데이빗을 했을 때 x는 존, y는 데이빗을 했을 때 x는 이제 y랑 같다라고 했을 때 false를 반환하고, x는 y랑 같지 않다 했을 때 tru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존 웨인 했을 때 y는 존 웨인의 이제 w가 소문자인데 x는 y를 했을 때 false가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볼게요. 다 완료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비교 연산자를 쓸 때 헷갈려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는을 써야 되는 건지 오른쪽에 는을 써야 되는 건지 이제 코딩할 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외울 때 이제 왼쪽에 약간 주가 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비교하는 게 이제 왼쪽에 오니까 비교하는 것을 왼쪽에 먼저 쓰고 그 다음 는을 쓰는 것을 명심하면서 코딩을 하면은 비교 연산자 오류는 잘 안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연산자 오류가 이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처음에 코딩을 할 때 어카운트 이제 3만이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if 어카운트는 그러니까 어카운트가 3만일 때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류가 뜨는 이유는 이제 어카운트가 3만 는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근데 아까 봤을 때 비교 연산자는 는이 2개가 들어가야 이제 둘 다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는은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는 하나는 파이썬에서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if 조건문을 사용할 때는 약간 같다를 사용을 하실 때 무조건 는 2개를 붙이셔야 되고, 는을 할 때는 변수 하나, 그러니까 변수
값을 할당하는 것은 이제 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중요하니까 명심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는 두 개를 사용해서 이제 무조건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니까 는 두 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or, and, not이 있는데 이제 or는 조건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이렇게 true라고 반환을 하고요. and의 경우에는 이제 두 조건 중 두 개 다 조건이 참이어야 이제 true를 반환하고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not은 이제 이 조건이 참이 아닐 때 true를 반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반대되는 불린 값을 이제 반환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부터 하시면 되는데 여기 5월부터 하시면 되거든요. x는 1, y는 2일 때 이제 x가 1이고 y가 1보다 작다고 나오는데 이제 x가 1보다 크니까 이제 5월 부분에서는 참이 하나만이어도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게 되고 그리고 x는 1일 때 y는 2일 때 x가 1보다 크고 y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x가 1보다 크고 이제 y는 1보다 작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두 개 다 부합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하나만 참이어도 이제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거짓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x는 1이고 y는 2일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개가 참임을 성립을 하니까 여기서 true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x는 1, y는 2일 때 not x가 2랑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2랑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2랑 같지 않으니까 not을 썼을 때 이제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x가 1이고 y가 2일 때 x가 1이랑 같다 했는데 이제 not을 앞에다 써주니까 이제 false가 반환이 되는 거죠. 이 부분 혹시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채팅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실습해 보시고 완료되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다 완료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5월 엔드를 해석을 할 때 약간 더하기 곱하기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5원은 더하기고 엔드는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5원은 true, false일 때 조건이 이제 true, false 조건일 때 이제 true를 반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참이어도 이제 1을 반환을 하니까 1 더하기 0은 1이니까 이제 약간 더하기로 생각을 하면은 true 플러스 false를 더했을 때 true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and는 true, false 조건일 때 이제 두 개 다 이제 참이어야 true를 반환을 하고 그 둘 다 거짓 그러니까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false를 반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 곱하기 0은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약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계산 순서도 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을 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도 약간 이래서 all은 더하기 and는 곱하기 이렇게 이해하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퀴즈를 제가 낼 건데 이거 퀴즈 맞추시는 제일 빠른 분한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쓸게요. 그래서 x는 3, y는 2일 때 데이지 운영진 분들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true가 나올 거예요, false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자, 아까 제가 AND가 곱하기가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산 순서를 봤을 때 곱하기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y는 2, x는 3 이게 먼저 연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x는 2이고 y는 그러니까 x는 3이고 y는 2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true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미 true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true가 반환이 된 다음에 x가 3이 아니고 y가 2가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교를 false or true 이제 false or tru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true or false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두 개가 false니까. 그래서 이제 or은 하나가 참이어도 true를 반환을 하니까 여기서 false or true 이제 true or false 했으니까 이제 둘 다 true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rue를 반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뭐를 어떻게 이제 이프문에서 사용을 하는가 봤을 때 상황을 이제 케이스를 정해서 통장에 3만 원이 있고 현금은 1,000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카운트가 3만 원 있고 캐시가 1,000원 있어요. 그래서 뭐 만 원이 있던 캐시가 뭐야 이거 3,000원이 넘던 그러니까 캐시가 3,000원이 안 넘어도 이제 만 원이 넘으니까 계좌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은 먹을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제 통장에 3만 원 있고 현금은 없는 상황이 이렇게 왔을 때 어카운트가 만 원이 넘고 캐시가 6천 원이 6천 원보다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조건을 둘 다 약간 충족이 돼야 이제 저녁 먹고 코인 노래방까지 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캐시가 없죠.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방은 못 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짓이 나오니까 캐시가 없으니까 이제 노래방은 못 감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과제가 없는 상황 해서 어사인먼트는 false이다. 그래가지고 과제가 없을 때 이제 not assignment는 true니까 과제가 없군 이렇게 not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not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나중에 리스트라는 걸 이제 자료용을 접하게 될 텐데 이제 그때 더 활용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강의는 이제 끝났고요. 코드업 문제는 49번, 51번, 52번, 55번, 56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코드업 할 때 그 이제 코드업에서 코드업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정수를 입력받아 비교하는 문제,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을 짜라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정수를 두 개를 어떻게 입력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나와서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업에서는 이제 자기가 정수를 제가 입력을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임의로 그 변수를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입력을 받게 해주는 코딩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알려드린 그 인풋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2, 3 했을 때 프린트 A, B 하면은 2,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대부분의 그 코드어 문제를 푸실 때 약간 입력받아서 하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알고리즘이 이제 약간 코드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진짜 모르겠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언제나 질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9번, 51번, 52번, 55번, 56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